앞에 한윤수 교수님 발표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눈치를 벌떡 하면서 끝까지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바꾼 네 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고성호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신동호 박사님은 제가 팬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융복합기술연구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전호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혁신추진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수원 전국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 실장님이십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토론을 하는 시간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제 지산학 혁신체제 구축과 대학 혁신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방향성이나 정책 제안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이고요. 제가 12월 18일 날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이 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과학 이름 그냥 그대로 지역의 과학기술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R&D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단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게 지방이라고 하면 좀 옛날에 지역의 산학연에서 이제 혁신 포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송 박사님이 저랑 많이 2005년부터 알게 된 인연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일 이제 예산이 이제 정해지는, 혁신공단에서 정해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지금 전국 예산으로 정해지는 시간인데,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지역 사업이라고 할 때 많은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인간 부처들이 이제 지역의 R&D 사업이든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구만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연구개발 특구를 포함해서 기회발전 특구, 특구해가지고 특구가 다 합치면 한 2,000여 가지 특구, 2,000여 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기획재정도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특구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또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구를 조정하기 위한 또 회의를 하고, 그래서 또 한쪽에서 새로운 또 특구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한참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자체 단위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지역의 산업체나 아니면 지역의 혁신 주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TP나 이런 쪽에서 보면 여러 부처에서 이제 사업을 주는데 그게 다 한 대로 보여요. 비슷비슷한 양식의 비슷비슷한 요구자료가 다 부처에서 필요한데 그게 다 한 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분은 여러 부처에서 주는 양식에 맞춰서 막 그거를 고쳐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 중앙부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법과 그다음에 그런 제도에 따라서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런 혁신을 지역에서 주도해보겠다라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누가 그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역에서
사실 뭐 지역의 TP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개발 지원단 뭐 이런 데 있는데 사실 거기는 봐야 될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중앙부처 눈치도 많이 보이고 지자체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거점의 어떤 혁신의 거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만이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출연료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출연료는 또 모든 지역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이런 혁신의 주체로서 어떤 대학이 그런 혁신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도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광역정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나 투자가 중앙부처에서 공급자 주도해서 이제 수요자인 지자체나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지역과 동행하는 체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 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게 지역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준비라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지역 사업들, 지역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보내면 지역에서 매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받는 기업에다가 대고 따로 별도로 무슨 보고서를 내라는 협약을 따로 하자든지 정산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가적인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 지역에 안 그래도 지역 안전 사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보면 중앙부처도 보면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가보면 과장 사무관 자꾸 바뀌는데 지자체에 가보시면은 아마 지자체 출입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중앙부처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1월하고 7월에 정리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단위에서 시나 이런 쪽으로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이사가 막 돈다 보니까 특히 R&D나 이런 산업은 좀 그나마 좀 나은데 R&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R&D에 예를 들어 포괄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자체에서 정말 원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혁신을 하는 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물론 옛날에 비해서 지자체들도 R&D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혁신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즈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변화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변화가 이제 조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함께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출연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지만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 과장님이 지역혁신을 담당했을 때 제가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앞으로 지금 과기부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제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동훈 팀장님께서 좀 토론 부탁드릴 텐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런 지산업 위해서 어떤 거를 성과라든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에너지연구원의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고요. 정부 출연 연구원은 뭐 이름이 좀 무섭긴 한데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발전소를 세우는 거를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핵융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저희 본소, 대전에 있는 본소에서는 그 핵융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면 군산에 지배하고 있는 저희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는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산업 전반에 적용을 하고 산업에서 좀 더 효율이 높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산업 전반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책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찐 이과라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 없었고 사실 지금도 관심은 있지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공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흡입 논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20년도에 그 사회문제 해결 과제에 좀 들어오면서 리빙맵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요. 거기서 약간의 좀 제가 그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진 박사님이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이 키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배운 거를 좀 얘기를 드릴까요? 사실은 지산학 연결을 해갖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학생연구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모셔다가 같이 연수를 시키면서 학위를 받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연구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같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 사회문제 해결원 과제를 하면서도 학생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성과라는 게 논문이나 특허, 어떠한 과제 수행을 하면서 보고서나 이런 쪽에 대해서 본인들의 커리어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쪽하고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니까 그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성과는 눈에는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가 이제 성공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큼 이 과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주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다 승진을 하고 딴 데로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갔던 담당자분들이 인수인계가 불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원하는 확산을 써야 되지만 이름을 비슷한 다른 예산으로 바꿔서 이게 사용을 해버리면서 확산에 대해서 약간 좀 실패를 했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빙맵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게 리빙맵을 하면서 어쨌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결정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다 만족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러 따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가서 좀 지원을 해드리러 갔는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센터 내에서는 이게 제가 맡았던 주제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부패 감귤을 이제 강량화해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강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 그 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그 부패 감귤이 뭐 1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주고 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그 돈이 줄어들 수 있고 뭐 처리 비용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센터에 계신 장이죠. 센터 장님이나 아니면 농협에 관계된 분들은 전부 다 좋다고 하고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거를 하는 그 담당자분께서는 본인의 월급은 그대로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에 나오는 그 쓰레기 양이 한 2톤 정도 나옵니다. 2톤 정도 되는 걸 처리해 주세요 해서 2톤짜리 만들어 놨더니 그 2톤의 대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수작업으로 넣고 돌리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리빙랩을 하면서도 저희가 겉보기로는 좀 성공을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 그분들한테는 좀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아래에 있는 분들한테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몰랐었어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몰라서 굉장히 무지했죠. 그냥 사회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리빙랩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과학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까 동국대 이제 김민수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서 굉장히 공감을 가졌던 게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는 게 같이 상승한다는 게 저는 이번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전에 처음에 이제 다가가서 그냥 리빙랩 한다고 여러 이제 모여있는데 지금 가장 갖고 있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 불편해했던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과학자한테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너희 지역 문제 뭐야? 하고 내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문제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센터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뭐 쓰레기가 나오니까 했더니 그냥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뭐 적당히 나와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많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제가 굉장히 조사도 좀 많이 해갖고 지금 제주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오고 그게 거점당 몇 개의 거점이 있으니까 한 거점당 평균 이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그때서 이제 본인들의 문제점을 좀 더 공감을 해주고 자기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많이 오픈마인드로 변하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면은 물론 이 리빙랩이라는 시민들의 그런 공감 능력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그 문제하고 마주하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은 실제 나중에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지 요즘 정치련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든지 다 그런 문제 능력 해결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대학교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의존하기보다는 그걸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본인이 부딪혀서 물론 해결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과학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피하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은 굉장히 지역 내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나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훈 팀장님께서는 여러 차원에서 저희 쪽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연구자지만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은 죽은 기술이
대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현장과 함께 가려고 하고 사회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구나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신동원 박사님을 뵈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출연위원회 연구자로서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북에서 특히 부산에 계시면서 오늘 이 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서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산 학연 혁신인데 연을 담당하는 주체로 생각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호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지자체와 출연위원 간의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 계시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혁신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전호희입니다. 오늘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 소멸이 되어가는 부분이 크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인데, 사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학교 앞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처럼 리빙넷 기반의 같이 공동체 사회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해결하는 리빙넷 기반의 그것도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행안부고 과기부하고 이제 같이 리빙넷 기반의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런 걸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 기획하고 직접 운영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원소속 기관에 복귀를 해가지고 생기관에 복귀를 해가지고 현재는 지역 내 이제 지자체하고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거의 선도 기업과 그다음에 생기관 지역 조직 간의 서로 상호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오늘 보니까 지산학연 혁신 포럼인데 또 세부 주제는 지산학 혁신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연구소적인 측면, 물론 이제 신동훈 박사님도 마치 저랑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이제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특히 이제 전북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가 있는 저희가 전북본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전북대 내로 이전할지 전주대 내로 이전을 해야 될지 현재 많이 지역 전주시 전북도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좋은 또 클러스터 형식이 돼가지고 앞으로 협력할 부분이 지역 혁신에 있어서 협력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산연 관점에서 이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라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부 출연 연구소도 연구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화 산업을 분석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 분야하고 같이 좀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분석을 통해서 혁신 선도 기업군 몇몇 기업, 협력 기업과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을 같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쪽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북이 1조짜리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기계 산업이 있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기업하고 같이 현재 한 5년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막 시작하기로 한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5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한우기 박사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 업무하고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혁신 성장 관련해가지고 지역 가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항상 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닭이 먼저냐 결국 닭이 먼저냐 서로 남탓하기 바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우기 박사님도 이제 발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사업이 따오는데 그거 백과 잠식 나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기획 역량이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가지는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가지는 그런 이슈고요. 근데 또 지역에 와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탄 일종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혁신 역량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많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이 굉장히 크다. 서로 이제 상호 불신하는 관계가 크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사실 해안부에서 이제 가장 지역 소멸에 대해서 중부처 해안부잖아요. 해안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씩 10년 동안 풀겠다고 이제 이미 나와 있고 이미 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시설 한 80%, 90% 예산이 시설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풀려가지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R&D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돈 풀고만은 일회성으로 풀고만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R&D 사업도 보면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규모도 크고요. 그러니까 부지 닦고 건물 짓고 이런 쪽이고 저희 생계원도 사실은 거기서 피해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 한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 성과가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정부나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결국 지역 R&D라든지 지역에 들어가는 돈들이 결국 의미 없게 쓰이는 국민 생활에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정체된 게 아닌가 싶은데 가장 주도적으로 제가 봤던 게 이제 오늘 한명숙 교수님도 발표하셨던 라이스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스 사업이 앞으로 50%까지 내려보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비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에 따라서 인구 소멸에 따라서 부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악역은 지자체가 하고 이제 교육부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교육하게 개통해 주시는 하면서 천사역을 만든 그래서 아주 고도의 그런 이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차츰차츰 비중을 높여가면서 지역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하는 일종의 연착륙시키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기획도 포함된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금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불신의 관계 지방 중앙과 특히 정부가 집단 불신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우리가 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김인수 교수님이나 한명숙 교수님 발표 내용처럼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요. 뭔가 좀 지역에서도 보여가면서 저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기획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역이 주도하면서 뭔가 좀 지역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보고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불신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일 단장님께서는 실제로 과기부와 해관부의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액션 리서치 하셨어요. 실제 지역 간에 부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신동훈 박사님 같은 또 스타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기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출연료이 정말 지자체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로 발표를 들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출연료의 어떤 방향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의미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원 전북연구원 실장님께서 지금 라이즈 담당하고 계신다는데요. 정말 전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지역경제 분야고 인력 양성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 대학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산업계와 함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성 주체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서
코-디자인한다라는 목표로 같이 좀 협력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라이즈와 관련해서는 한동순 교수님께서 아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라이즈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이해가 높아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한동순 교수님께서 라이즈 그 교육부에서 RFP로 지금 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마도 그 시범 지역에서 제1차 계획을 이제 제출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아마 이렇게 내려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계획에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그래도 그 좀 감을 잡고 맥락을 잡고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맵이라든지 뭐 지역 특화 산학 융합지구라든지 그리고 지역 활력타운이나 뭐 열린 캠퍼스 이런 부분들은 전북에서도 이제 제안했던 그런 과제들이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좀 고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라이즈 체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또 이렇게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라이즈가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학이 이제는 지역의 혁신 그리고 지역의 발전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부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는 대학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 혁신 정책 그리고 지역 발전 정책의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변화의 흐름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대학이 지역의 이슈와 수요에 좀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좀 깊숙이 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고민들을 좀 하고는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참여자라든지 아니면 공여자의 그 입장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아마도 대학이 지역의 혁신이나 대학의 발전의 주체로서 좀 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어떤 이제 역량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경쟁적인 그런 관계도 있다 보니 협력이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학 내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업 수주 위주의 좀 경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지역의 문제에 좀 더 깊숙이 고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라이즈 체계의 도입에 따라서는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부분들은 대학은 연구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인력 양성도 잘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회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좀 고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는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역의 혁신이라든지 혁신의 개념과 가치를 좀 더 확장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산업이나 경제 등의 분야 또는 이제 과학기술의 측면으로만 좀 인식되곤 했었는데 사회 혁신이라든지 참여 혁신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역의 혁신의 개념과 가치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의 그 새로운 역할에 대한 좀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지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좀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주체들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 일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의 가치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역 혁신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어떤 무슨 벨트라든지 무슨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그런 공간들만 우리가 이제 지역 혁신의 거점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협력하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혁신의 공간으로 좀 그런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학 주도의 그 혁신이 그동안 이제 산업 혁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선도적이고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대학이라든지 지자체가 좀 지자체장이 좀 협력을 해서 좀 혁신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또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부분은 아니고 지역의 혁신의 사례라고 좀 제가 기억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컬푸드 시스템인데 이 로컬푸드 시스템이 수도권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역으로 기동기촌해 오셨던 그런 분이 원래 좀 어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전문가셨던 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농촌 문제, 지역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만주군과 함께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민의 그런 이제 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농업, 유통의 그런 혁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의 그 청년몰인데요. 이 청년몰이 사실은 그 중기부에서 그 손을 뻗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네, 2011년 이제 문체부 운전성시 사업을 전주시와 지역의 그 사회적 기업 이음이라는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그때의 제목이 그때 뭐였죠? 프로젝트명이 남부시장 레알 뉴타운 프로젝트였고 이 청년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라는 그런 이제 모토로 이제 사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청년 창업의 실험 공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고 사랑방의 역할들도 해왔던 그런 이제 혁신의 그런 모델들인데 지금 이제 많이 좀 어려움들이 좀 겪고 있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사례가 좀 대학이 좀 참여하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대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좀 구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촌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농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조금 더 프로젝트 단위로 좀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농촌에는 그 지역의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보일러 문제 그리고 영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각각의 실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에서 대학과 유관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집주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가까우고 방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 라이즈 체계 내에서 좀 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주도 또는 핵심의 역할들을 그리고 기획하는 역할들을 대학이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 전북 라이즈의 방향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시민 대학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혁신의 개념을 조금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회혁신, 참여혁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의 새로운 역할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은 로컬푸드도 얘기하시고 쭉 얘기하지만 저는 전북에 오면 굉장히 설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전주대가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동숙 교수님 한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동숙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발표 내용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라이즈라는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방금 김수원 실장부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동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김수원 실장부님까지 계시니까 여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동훈 박사님과 그리고 정노열 전단님께서 전북지구 그리고 전북을 같이 하면서 지금 면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북에서의 라이즈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 라이즈를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북에서는 방금 사회혁신이라든지 저희들이 로컬푸드의 개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서는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북을 또다시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전주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 너무 좋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네 분의 발자자님 한마디씩을 좀 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송기준 박사님이 좌장을 맡을 때 제가 항상 부러웠어요. 저분은 거의 하는 거 없이 좌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제가 좌장을 맡아보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송기준 박사님 오늘 역할을 맡았는데요. 예,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 혁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성과를 구체적으로 못 냈다고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다 비슷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뭐 지역 간 경쟁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과 경쟁이 안 되는 게 AI가 되든 뭐 2차 전지가 되든 뭐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도권을 닮아가려면 마치 모든 지역 강남이 되려가는 것과 유사하죠. 그런 식의 지역 혁신 전략 가지고는 지역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경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차별화를 계속해서 이제 기술 중심, 뭐 산업 중심으로 하는데 결국 지역을 차별화하는 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간, 삶의 방식 이런 데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화하는 지점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반과 지역에 사는 그런 자연적 공간, 삶의 방식, 지역이 직면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역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히려 지역을 차별화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자산을 잘 활용해서 다른 데서는 해내지 못한 문제풀이 방식,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내 수도권과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이 또 그런 접근을 한다면 서로가 다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지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틀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 지역의 자연적 환경 조건,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적 기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는 이걸 아까 뭐 통합법적 혁신정책, 전환적 지역 혁신정책을 얘기했는데 그런 접근들을 해야지만 차별화된 형태의 지역 발전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그래야지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지고 좋은 인재도 창출이 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지역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라이스 체계가 도입되면서 과연 대학 할 수 있겠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라이스 관련된 얘기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그 사업 추진 체제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죠. 많은데 우리 그것보다는 어쨌든 권한이 일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갔고 지역으로 넘어갔고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파하는 어떤 형태의 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좀 전략 중에 하나는 스몰 리스입니다. 조그만 상호.
그걸 가지고 그 단계에서 판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판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거고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지금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 같은 내지는 특공대 같은 그 팀들이 좀 마련돼서 대학의 특공대 팀, 지자체 특공대 팀, 그리고 시민사회 특공대 팀, 연구소의 특공대 팀들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 모델들을 창출해내는 형태의 작업들이 좀 되는 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들이 결국 이제 새로운 논의들을 확산시키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쉬는 시간에 또 얘기들 하면 또 조직화가 되거든요. 오늘 또 그 보신 분들도 보면은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또 전국 지역에서 뭔가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이런 포럼도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고 토론자분들께 많이 배웠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용기를 안 내면은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이 웃기려 할 얘기 아니라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오늘 내용 우리 타이틀, 핵심 타이틀로 지산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전에는 여기 스탠피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 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지산학 그거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이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스탠피에 온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불러서 가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주장을 했었던 건 뭐냐면 지산학이라는 표현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산학이라는 이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산학협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있잖아요. 근데 왜 대학교에 있는데 산이 앞에 있을까요? 학산으로 하게 되죠. 근데 왜 산학으로 하느냐? 왜 산학연이라고 하느냐? 연산학도 아니고 산연학도 아니고 그렇죠. 중요도나 주도성을 가져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항상 제일 앞에 놓고 뒤에 있는 것들이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그 순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산학이라는 기본적인 이 시작의 잘못은 뭐냐면 지역이 산학을 주도한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지금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거를 지역에서도 한단 말이죠. 하려면은 산학지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용어는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만드신 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도 많이 일을 해보고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왜 이유 때문에 왜 협력을 못하거나 왜 힘들어할까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지역 연구를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사실 박사과정, 석사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17, 18년 정도 지역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드는 고민들이 있었고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었던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왜 우리는 많은 돈을 내려줬는데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파일업된 거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수백 조의 돈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매년 우리는 특허, 논문, 일자리 이런 걸 하겠다고 사업이나 과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역사업이 그렇게 R&D가 됐든 BR이가 됐든 다 그렇게 성공을 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방소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에는 일자리가 넘쳐야 되고요. 전문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지역 경력 활성화돼가지고서 우리는 전혀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 그 사업들은 사실은 포장지가 너무 많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특히 지역사업. 뭐 국가 단위 과학기술 관련하고 첨단기술 관련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변화를 가져도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 기획부터 나중에까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서 변화를 가져가 주는 이런 정책 변화 과정을 좀 더 전개 쪽에서 누가 이런 역할을 한다를 보면은 사실은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관할을 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과제 이렇게 돌을 뿌린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중간중간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피드백까지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뭐 2.0 뭐 이런 거 만들면서 또 이제 다시 또 만드는 식으로 한다고 공부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또 그 지역에 돈이 내려왔을 때 왜 지역에서는 실패하는 사업 과제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중앙공무원에서 이제 중앙 전담기관에 넘어가고 전담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 공무원들에서 지역에 있는 전담기관으로 넘어와서 사업들을 관리를 하고 최종 피드까지 해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개인 담당자들의 인사고과라든가 아니면 승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앙공무원분들 사실은 업무의 짐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중앙공무원분들은 기획만 열심히 해주시고 그 내용을 중앙하고 지역에 있는 전단계에 내려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가꾸게 한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 단계에서만 내용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서 재기획을 하시다는 방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개인 평가에서도 그런 이 결과물이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전담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 기획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관리라든가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질 형식으로 해서 바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고 꼬이다 보니까는 A도 Z가 절대 실패를 하면 안 되고 어쩌면 성공을 해도 우리는 다 성공해 왔고 근데 우리 지금 소멸해 버린다 말이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까 전원희 단장님 말씀하신 100% 공감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공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패하는 걸 전제로 한 서브코스트를 만약에 100억의 돈이 있다고 하면 10% 정도를 잡아놓고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메꿔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서브코스트를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했지만 개인 성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혁신은 제가 생각하기에 욕망을 실현시켜 주면 가능한데 대부분 그 욕망이 기관이나 기관 장의 욕망 충족으로 끝나서 혁신이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거, 대학에선 학생과 교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공무원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또 지자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면 저희가 바라는 혁신은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기관장의 욕망만 실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되니까 혁신이 혁신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혁신을 원하면 교수와 학생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욕망이 실현되는 형태로 설계되고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많은 성과급이나 혹은 승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설계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혁신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기획들이 기관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않게만 설계하는 데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역혁신 말은 이제 쉽게 지역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오고 그걸 갖다 확산시키고 하는 일도 어려운데 그런 대학들 다시 모아가지고 지역혁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라이트 사업을 제가 발표할 때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주도하는 사업이고 대학이 죽어가는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주도한다는 뜻은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방관한 대학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보내는 방식
그 이제 하나씩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주도라는 의미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넓은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들 가지고 좀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걸 어차피 대학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대학의 역량에 맞게 단계에 맞게 그걸 설계하고 지원하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역량들이 지자체에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역량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5년간의 라이드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런 훈련 과정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뭐 1, 2년간은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과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닥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걸 이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역과 대학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이런 그 하나하나의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라북도만 할 때도 거의 1년에 1,000억씩이 어떤 자금이 투여가 됩니다. 이 사업에. 1,000억이라는 돈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받아볼 수 없었고 또 생각할 수도 없던 돈이 지역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갖고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1,000억만 주면 진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1,000억이라는 게 쪼개지고 주체가 나눠지면서 결국 밑에 가보면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나오면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게 모든 사업의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초기에서부터 잘 기획을 해서 그 1,000억이 효과를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과 뭐 주체의 역량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대학들과 또 지자체가 열심히 기획하고 단계들을 만드셔서 진짜 이 1,000억이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있는 것처럼 내려오면서 다 없어지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꼭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발휘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도 이제 이 지산업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플로어에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데요. 한 분 정도 간단한 코멘트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가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즈라고 하는 이런 큰 발언을 그냥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부분인데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새로운 관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산학연 포럼 제목을 잘못 정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산학연지 뭐 이렇게도 좀 하는데 그런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포럼이 전주에서 1회가 이루어졌고 벌써 2회, 3회가 6월달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올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회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역 소비라든지 대학 유치이 굉장히 중요한 파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첫 스타트를 끊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같이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전주대라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플로에 계시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여러 장소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좌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제가 또 오늘 기쁜 게 있습니다. 아, 소기진 박사님을 제끼고 제가 좌장을 맡았다는 항상 기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상 이렇게